안녕하세요. 아포입니다. 저는 현 정부 첫 부동산 대책부터 이거는 부동산을 갖다 폭등시키는 정책이지 이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닙니다 하고 일관되게 꾸준하게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과거 방송들에 다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. 자, 어쨌든 저는 3년 전부터 분명히 주택시장을 갖다가 이 정책 자체로는 폭등시키는 정책이지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은 현 정부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 거다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죠. 그리고 또한 이번에 6.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이제는 거의 끝났다. 약발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돼 가지고 좌파 커뮤니티 사이트, 이거 좌파라고 해도 되나? 어쨌든 약간 좌편향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조차도 지금 현 정부가 왜 부동산을 갖다가 안 잡는지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반응도 나쁘지가 않아요. 자, 어쨌든 오늘은 그 글을 갖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상당히 좀, 제가 읽어봐도, 그러니까 제 패친분께서 보내주셨는데, 너무 내용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내용을 갖다가 공유해 드립니다. 자, 일단, 해당 사이트는 파리쿡이라는 사이트입니다. 파리쿡이라는 사이트고요. 여기 성향은 상당히 좀 편향적이에요. 상당히 편향적이고 여기서 보수적인 색채의 글은 쓸 수가 없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. 자, 제가 쭉 읽어드리면요. 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안 잡느냐고 답답해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요.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, 전세자금 대출 금지, 크게 이 정도가 있는데 보다 답답해서 한마디 적고 가려 합니다. 자, 공급 확대를 왜 안 하느냐?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.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됩니다.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. 쉽게 말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. 그럼 공급 확대를 하겠어요? 안 하겠어요? 근데 이 사람이요.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살아야 할 거 아닌가요? 자기 집 아니면은 새 집에 살아야겠죠?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. 그래서 공급 확대는 안 할 거잖아요. 그러면 새 집이라도 살게 해줘야 하니까 임대 공급이라도 늘려야 하잖아요.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임대 공급은 한계가 있어요. 물론 임대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때려박는 중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대사업자의 혜택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. 이젠 종부세 합산 배제도 안 되고요. 오직 하나 8년 장기 보유 특별공제엔 없어요.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라 하는데 이 이상 더 줄일 것도 없고요. 소급 적용은 유언입니다. 자, 다음으로 전세. 다시 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 가진 걸 굉장히 싫어해요.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자가 보유만 안 하면 새집이 한남 더힐이 되든 아크로 리버파크가 되든 정부로서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 집이 네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. 그래서 전세 대출 제도를 없애지 않는 겁니다. 전세 대출 제도가 없을 땐요. 다들 자기 있는 돈에 맞춰서 전셋집에 들어갔어요. 변두리 빌라, 30년 된 구축, 빨간 벽돌 다세대 이런 데서 신혼을 시작했죠. 지금요? 전세 대출 팍팍 해주니까 애초에 신축 아파트 빼곤 쳐다보지를 않습니다.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. 이 사람들 그냥 자기 돈으로 저기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에게 거주 환경 개선해 준 게 정부입니다. 물론 여기서 부작용 벌어지죠.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매매가의 상승.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가 알 바가 아닌 겁니다. 왜 아니냐? 다음과 같습니다.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. 비싼 집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라. 비싼 집 살 능력 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나 월세 살아라.
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걸 안 무서워해요. 10억짜리가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상관 안 해요.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많이 거칠 수 있잖아요.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서 2번에 집 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 거.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하게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.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.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의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 사게 될 거고 더더 못 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 떨어지니까 일석이조이지요. 즉 세수가 올라서 좋고 내 표가 유지돼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 거죠. 집값 잡는다고 말했다고요? 아무리 사람 좋아 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진심이었으면요. 21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김현미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. 화내는 분들, 분노하는 분들 다 이해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좀 정부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. 여태 왜 집값 못 잡았냐고 화내고 계시면 어떡하나요? 잡을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을요. 여기서 100번 집값 못 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없는 게 이렇게 올랐어도 결과는 180억이에요. 설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. 그건 통합당의 정신승리일 뿐이고요.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 싶겠습니까? 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요. 착각하면 안 됩니다. 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 살 수 있는 계층,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시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. 이 정부가 관심 있는 건 아예 집 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에 몇 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 계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 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 만큼 세금이나 많이 내서 진짜 서민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.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. 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 그 서민들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고 더 늘어나야겠죠. 참 잔인한 이야기죠. 자, 참 이렇게 해학적으로 잘 풀어내는데 이게 해학적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. 자, 추가 내용이 또 있는데요. 추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. 댓글에서 몇 분이 어김없이 화를 내시는데 파리에서 이 정도면 무척 양호한 수준이네요. 이 파리라는 게 지금 이 해당 사이트입니다. 아직 토에 알바 드립이 없다는 거에 무한 감명을 받았습니다. 뭐 제가 딱히 정부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면 보이실 겁니다. 사실 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 정책에 동조하지 않지만 뭐 어디서 고스톱 쳐서 딴 자리들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해서 된 정부인데요. 뭐 일개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? 따를 뿐이죠. 그냥 정부 공격할 생각 없고 단순히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 뿐입니다. 이 정부가 없는 사람 편인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있는 사람 편인 것보다야 없는 사람 편인 게 보기 좋지 않나요? 그런데 그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문제죠. 주는 혜택, 복지 받고 얌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라. 먹고 살게는 해줄 테니. 이게 그 유명한 조국의 개천론. 굳이 용대를 하지 말고 개천에서 잘 살 수 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인 겁니다. 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 거라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. 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거든요. 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정말이지 모든 면으로요. 혹시나 지지하신 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. 조국님은 한 점 흠결 없이 완전 무결한 분이 현 정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. 어쨌든 그러면 개천에서 쭉 살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? 님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른다. 집을 산다. 집 주인이 된다는 건 옛말로 말하시면 지주입니다. 지주란 뭐냐? 타파의 대상, 즉 죽창감이죠. 그러니 현 정부로서는 굳이 그 쳐죽일 지주가 되겠다는 님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. 그냥 편히 살라고
우리가 개천 살기 좋게 개선해주고 있는데 전세금 대출도 팍팍 해주고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 맘 편하게 하라고 전월세 3법도 입법해주고 심지어 집주인이 재산권 따위는 개나 주고 전월세 무한갱신권도 간보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세금 팍팍 뜯겨가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하냐?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사라고 1주택 주담대까지 막냐? 이런 말이 웃긴 거예요. 애초에 집 사지 말라고 내는 정책인데요.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집 못 가진 계층에서 베풀어지는 무한자비와 집 가진 계층에 가해지는 각종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갖고 싶어 하는가? 왜냐면 사람들도 눈치가 있거든요. 아,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.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. 내 전세금 3억 그대로 있는 동안에 5억 하던 집값이 10억이 되어 있는데요. 집값이 10억이 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5억으로 전세금을 올려버리는데 나는 그거 올려줄 돈 없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고 경기도로 이사 가야 하는데 이래도 못 깨달으면 문제가 있죠. 지지자분들이라 해도 사실 속으론 깨달으셨을 겁니다. 앵무새처럼 세계적으로 집값 잡은 케이스가 있긴 하냐? 왜 우리 정부한테만 그러냐? 안 잡았으면 3, 4배 올랐을 거 2배로 선방했으니 정부 덕이다 하고 있지만 속으론 이분들 마음속 어딘가에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아, 나 아무래도 세대인 것 같네. 참.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2년 전, 3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3년 전에 이미 저는 이게 주택가격 폭등시키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정책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어쨌든 마저 읽어드릴게요.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커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. 즉,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못 가지게 돼요.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고 못 가진 자에게 가지게 해줄 생각도 없는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의 역설입니다.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손 닿는 대로 사다리를 움켜주는 수밖에 없어요.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. 점점 더 사다리는 끊겨가니까요. 보세요. 저번에 15억 이상 대출 영원 만들어놔서 15억과 14억 9,999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놨죠. 그런데 이번에 대책 나온 게 12억 이상 대출 영원 만들 거란 썰이 돌죠. 12억 이상 대출 영원 만들면 그 다음은 9억이겠죠. 그 다음은 6억이겠죠. 눈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. 이거는 그러니까 대책 이전에 쓴 글이라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이건 꼭 부동산 얘기뿐만이 아닙니다. 교육도 마찬가지예요. 특목고,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? 이 정부는 사다리 오르는 것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정부입니다.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해외 유학 보내서 넘사벽 되는 건 상관 안 해요. 그런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려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래도 어쩌겠어요. 따뜻한 개천에서 사랑하는 내 새끼야 우리는 가재 붕어 개구리란다 하면서 천년만년 살 생각 없으면 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든 이 악물고 옮겨서 맹모노릇 하는 거죠. 그래서 강남 목동 집값이 폭발한 겁니다. 앞으로 더. 물론 모두가 강남 목동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니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사다리 또 점점 끊기겠죠. 슬프지만 각자 도생입니다. 눈치 빠른 사람만이 그 와중에 살아남는 거예요.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눈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이게 지금 이 글이 파리쿡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편향적인 사이트입니다. 여기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색채를 내게 되면은 바로 욕먹고요. 좀 심하면은 아예 글이 삭제되는 곳입니다.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글이 올라왔어요. 사실은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이 진보다? 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. 글쎄요.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려가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. 지금 이 글에서 나타나는 바가 현 정부의 스탠스를 갖다가 너무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이 글을 갖다가 공유해 드렸고요. 자,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참 씁쓸한 세상입니다.
이상으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